시그마에서 2월에 발표한 16300 최대 감각 16mm에서 최대 망원 300mm인 캐논에서 사용할 수 있는 RF 마운트 중에 처음으로 나온 슈퍼 줌 렌즈이지 않나 싶습니다. 올림픽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16mm에서부터 300mm까지 올인원 렌즈로 대부분 이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카메라가 무거워서 하나의 렌즈로만 갖고 다니시는 여행객분들이나 입문자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렌즈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캐논 R7을 사용하고 있는데 캐논 크롭 팩터는 1.6배이기 때문에 16mm에서 1.6배만큼 잘려나간 25.5mm의 화각을 갖고 있고 최대 망원은 300mm에서 1.6배를 곱한 450mm가 됩니다. 과거에서부터 쭉 이어왔던 렌즈였고 여행가 분들이 정말 많이 찾는 렌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mm에서는 최대 조리개 3.5를 갖고 300mm에서는 최대 조리개 6.7을 갖는데 일반적으로 6.7이라는 조리개 값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약간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300mm에서 6.7인데 왜 7.1로 잡힐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뭐 조리개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F5에서 한 스톱 1.4배만큼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때 F7.1이 나오는데 한 스텝이 안 올라가는 거죠. 사실상 조금 더 밝은 느낌으로 찍히기 때문에 6분의 1 스톱?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밝게 찍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조리개 값을 6.3으로 맞추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카메라 렌즈는 커지고 더 무겁게 됩니다. 현재 아트 라인과 스포츠 라인 그리고 컨템포러리 라인으로 나왔는데 C 컨템포러리라는 마크를 사용하고 있고 그 렌즈 라인업마다의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그 최대 조리개 값이 큰 대구경 단렌즈가 나온다거나 스포츠 렌즈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촬영에 정말 특화된 렌즈들입니다. 그렇게 좀 고급 라인처럼 나뉘어진 렌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차별성을 둔 건 아니고요. 이 라인 각각마다의 특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렌즈에서도 동일하게 광학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FLD와 SLG 렌즈와 그리고 비구면 렌즈까지 이런 라인업마다 그런 차별성을 두지 않고 모두 똑같은 렌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물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렌즈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컨템포러리 렌즈 같은 경우에는 가볍고 휴대성이 뛰어나고 라이트한 렌즈로 출시한 건 맞습니다. 그만큼 좀 가격적인 면에서도 작은 건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 렌즈의 구경을 키우고 조리개 값을 확보하고 화각을 좀 더 방대하게 만든다면 이거는 아트나 스포츠 렌즈로 바뀌지 않을까. 단순히 수요 타겟층이 바뀌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16mm에서는 코가 들어간 형태를 갖고 있고 300mm에서는 한 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220mm 한 22cm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구두 같은 경우에는 꽃받침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렌즈가 코가 나오다 보니까 옆에 보면은 버튼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16mm에서 렌즈를 줌을 고정하는 버튼입니다. 이게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양각으로 해서 조금 테두리를 감싸주고 그냥 좀 납작하게 만들었으면 어떨까. 락 버튼이 살짝 아쉬웠던 이유는 접사 성능까지 뛰어난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70mm에서 딱 거의 중간 수준의 코가 나온 수준에서 접사를 촬영한다면은 접사 배율이 1:2 수준으로 피사체를 센서에 2분의 1 크기만큼 넣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디테일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드를 빼고서 접사를 해야 되는 수준까지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움직이다 보면은 거리를 맞추다 보면은 조금 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70mm에서 어느 정도 그런 허용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촬영을 하다 보면은 일단은 70mm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접사 성능은 16mm에서 3분의 1 크기로 촬영이 가능하고 300mm에서는 4배 작은 크기로 4분의 1 크기로 접사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 접사라는 이 가까이서 찍을 수 있는 추정거리가 짧은 게 정말 중요한 게 이 렌즈를 구매하시려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정말 다양한 사진을 찍게 될 건데요. 추정거리가 짧지 않으면 결국에 뭐 음식 사진이라던가 여행 가가지고 정말 맛있는 거 먹을 거 아니에요. 저 음식 사진이나 지나가는 뭐 야생화라든지 정말 뭐 풍경, 피사체, 인물 뿐만 아니라 정말 가까이서 찍는 일도 분명 생기실 겁니다. 그만큼 이 렌즈를 올인원 렌즈라고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광각에서 망원 그리고 접사 기능까지 70mm에서 1:2까지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건 간이 접사, 간이 마크로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화질 같은 경우에는 광학
성능, 이 물리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배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화질이 살짝 아쉬운 면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결과물은 나중 가서 다른 더 좋은 렌즈나 뭐 풀프레임으로 넘어갔을 때 정말 필요한 사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렌즈 같은 경우에도 뭐 어느 정도 못 찍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외관에는 버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락 버튼 하나 있고 줌링 하나 있고, 안쪽에는 매뉴얼 초점링이 하나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매뉴얼 포커싱을 사용할 수 있고, MF 버튼, AF 버튼 따로 없습니다. 이거는 카메라에서 따로 설정하셔야 되고, 방진방적 기능은 지금은 이제 뭐 필수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의 축복 렌즈도 마찬가지로 방진방적이 들어갔는데, 뭐 메이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들어가는 렌즈가 뭐 좀 많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렌즈 사이로도 들어갈 수 있고, 이 바디와 이 렌즈 마운트 부분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시그마는 모든 라인에 모든 렌즈에 방진방적을 넣어준다. 그리고 대물 렌즈 앞에도 발육 방수 코팅이 최초로, 시그마 크롭 렌즈에서 최초로 이 코팅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출시한 렌즈들에도 동일하게 들어갈 건데 크롭 렌즈에도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코팅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또 생각난 게, 이 렌즈가 14군 20매 렌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FLD라는 렌즈 한 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F라는 게 플로우라이트라고 형성 렌즈거든요. 이게 캐논으로 비유하자면은, 캐논의 L 렌즈 같은 경우에는 UD 렌즈가 들어가고 UD와 함께 형성 렌즈가 들어가는데, 그 형석입니다. 그 형석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은, 형석을 뭐 어떻게 뭐 믹서기에 넣고 갈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트, 스포츠, 뭐 컨템포러리 뭐 상관없이 모든 라인업에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만큼 왜곡이라든지 색수차나 플레어도 많이 신경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렌즈 정면에는 67mm 필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최초로 방수, 방유 코팅이 들어갔고, 모든 라인업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변 조리개를 갖고 있고, 16mm에서 3.5를 갖고 300mm에서 6.7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떤 조리개 값을 갖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mm가 f3.5 당연하겠죠. 18mm까지 f3.5가 되는 것 같습니다. 18에서 뭐 이게 1mm씩 체크가 안 돼가지고 살짝 그런 약간 호환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1mm에서 26mm까지 F4가 체크가 됩니다. 이후에 29mm로 넘어가고 34mm까지 F4.5, 37mm서부터 48mm까지 F5, 52mm부터 한 80mm까지 F5.6이 찍히고요. 85mm, 206mm까지 F6.3을 갖습니다. 이후에 7.1로 한 스탑 올라가면서 7.1로 체크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F6.7로 체크가 됩니다. 크롭바디에서 사실 넓게 찍고 싶은 것도 있는데, 넓게 찍으려면 더 큰 렌즈가 필요하고, 더 멀리 더 밝게 찍으려도 더 큰 렌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렌즈는 가볍고 이동하기 편하게 만든 줌 렌즈이다 보니까 여행용입니다. 딱 이 16mm가 어떤 이점을 주는지는 여행을 다니시다 보면은 정말 크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크롭 바디이지만은 그래도 2mm에서 나는 차이는 3mm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넓게 찍고 싶어도 못 찍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아마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셔터 스피드만 확보한다면은 뭐 여행 다니면서 촬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뭔가 촬영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곡 같은 경우나 색수차는 보정으로 다 잡으면 됩니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렌즈가 최대 성능을 발휘하는 조리개값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풍경사진 찍는데 최대 개방하면서 찍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5.6으로 중간 정도 노출값 잡고, 윤수를 한번 찍어볼까요? 시그마 렌즈 뒤에 DCOS라는 명칭이 붙는데, DC 같은 경우에는 크롭 렌즈입니다. 더 이상 전용은 아니죠. 풀프레임에서도 크롭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크롭 렌즈도 풀프레임에서 크롭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OS, 시그마의 손떨방 명칭이고요. OS2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이 들어가 가지고 16mm에서는 6스텝, 망원에서는 4.5스텝으로 손떨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롭 바디 같은 경우에는 캐논에서는 이 손떨방 렌즈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300mm를 25분의 1초로 한번 롯데 월드타워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16으로 어쩔 수 없이 조이고, 현재로서 한계는 30분의 1초네요. 인사하지 않고
이 손떨방이 정말 중요하죠. 그만큼 크롭 바디, 입문 바디에서도 충분히 사용하기 좋은 렌즈다. 지금 이게 렌즈가 625g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디 해가지고 뭐 겨우겨우 1kg 넘을까요? 정말 가볍죠. 여행 가실 때 이거 렌즈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때 이 렌즈 하나로 전부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쓰면서 자신한테 맞는 화각을 찾고 단 렌즈나 좀 더 밝은 f2.8 낮출 수 있는 렌즈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입문용으로 딱 좋죠. 어떤 사진이든 다 찍을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진이나 새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아마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그마의 고속 선형 액추에이터 HLA가 들어간 꽤나 빠른 AF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들을 패닝해도 되고요. 손떨방과 이제 AF 시스템 모터가 정말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300mm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공원을 다니면서 새 사진을 찍기에 충분한 화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미러리스에다가 렌즈 제대로 된 거 갖고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면 꽤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현장을 다니면서 촬영한 프리랜서 사진작가이기 때문에 별의별 현장을 다 가보면서 어떤 렌즈가 나한테 적합한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렌즈로도 충분히 사진 생활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피사체든 다 담을 수 있는 만능이죠. 정말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대로 더 가까이 더 찍고 싶은 그런 욕심도 생길 정도로. 여기 이쁘다. 길 왔던 길도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것이 여행사진가. 렌즈가 그렇게 막 컨트라스트가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요새 뭐 감성사진이라고 해가지고 SNS에서 많이 막 하잖아요. 보정 많이 할 때는 컨트라스트 낮은 게 좋죠. 좀 컴팩트하게 나온 렌즈인 만큼 금액도 상대적으로 막 엄청 비싼 편도 아닐 테고, 입문해서 첫 렌즈를 하나 준비한다, 렌즈와 함께 뭐 하나 산다 하면은 바디와 이 렌즈 하나 하면은 한 200만 원 선에서 가격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몽글몽글하게 그냥 일부러 포커싱 밀어버리고. 좋다. 왜 이렇게 짱구 됐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가. 일단 다른 렌즈를 마운트 안 바꿔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아요. 시그마의 독자적인 그런 기술력도 충분히 갖고 있고 오랜 전통도 있고, 제가 사진 생활을 즐기는 그 사이에서도 정말 굉장한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선택지로 둬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정말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그마 16300 f3.5에 6.7 DC OS 렌즈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궁금한 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기사 김덕이었습니다.